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차원이 다른 시사 프로그램 오창익의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픽 인터뷰입니다. 평화 전문가이시고요. 지금 한겨레 평화연구소장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정욱식 소장님 전화 연결돼 있죠? 네, 안녕하세요. 정욱식입니다. 네, 정 소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고맙습니다. 예. 전화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 바이든 대통령이 2박 3일 동안의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갔는데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요. 하여튼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2박 3일 동안의 일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총론을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글쎄요,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가 가능할 텐데요. 실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좀 챙겨가고,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또 미묘한 문제를 좀 떠안게 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손해라는 거네요, 한국 입장에서는요. 손해다, 이익이다, 이렇게 좀 단정하기 좀 이른감이 있지만, 네. 불과 이제 출범 열흘 만에 굉장히 큰 외교적인 행사를 치르게 됐는데요. 사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잘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이번 큰, 또 정상회담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후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문제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 챙겨야 될 문제는 역시 뭐니 해도 남북 관계 개선이라든지 한반도의 평화 정착 이런 문제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 또 한반도 안보, 평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 왔는데요. 이번에는 보면은 전체적인 분량에서 남북 관계나 한반도 문제가 전체 분량에서 한 7, 8분의 1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다른 의제에 비해서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했다. 또 이렇다 할 만한 내용도 별로 없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문하기 전에는 언론 보도에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해서 미사일을 쏠 것이다, 핵실험을 할 것이다, 혹시 군사적으로 급박한 사태가 되면 한미 정상이 벙커에 숨어 들어갈 거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그건 그냥 호들갑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과 같은 큰 외교적인 행사를 앞두거나 그 기간에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할 것이다. 네. 이런 어떤 얘기들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왔었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미, 외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군사행동을 한 경우들이 종종 있었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받는 느낌은 북한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만큼이나 관심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언론에서는 이제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거다. 한미 정부 당국자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흘렸는데요. 그게 없었던 것도 주목이 되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일체의 반응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한도 쉽게 말씀드리면 관심을 많이 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거는 이제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의 변화된 모습인가요? 아니면 요새 코로나19 사태도 있고 또 북한 내부에 숙제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됐겠습니다만, 북한으로서는 이제 2018년 또 2019년 상반기까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굉장히 좀 숨가쁘게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결과가 굉장히 좀 황망하게 끝났다. 그래서 미국에서 또 혹은 한국에서 진보적인 정권이든 보수적인 정권이든 대북 정책은 본질적으로 변할 수 없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내부 결론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관심도가 코로나 상황도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전략적 판단이 크게 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 정욱식 소장이 그러면 보수적인 정권이건 좀 진보적인 정권이건 남쪽 정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간주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 대통령이 바로 앞까지 왔는데도 관심이 없다는 건 그것도 또 마찬가지입니까? 미국의 어느 정권이 트럼프건 바이든이건 똑같다 이런 태도인가요? 미국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태도는 어떤 겁니까? 기본적인 태도는 이제 강대강, 미국이 강하게 나오면 이제 북한도 강하게 나가겠다.
미국의 선의를 가지고 나오면 자신들도 선의를 가지고 대하겠다. 뭐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입장인데요. 북한 나름대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한 1년 반 가까이 지났는데, 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거의 기대할 게 없다. 이런 어떤 내부적인 어떤 그 결론에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왔다 그래서 북한이 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뭐 한편으로 뭐 흔히 얘기하는 좀 하는 것처럼 군사적인 활동을 통해서 긴장을 고조시킨다든지, 혹은 뭐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유의미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양측의 움직임이 다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가요?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위원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랬더니 헬로우 하고 끝 했잖아요. 그것도 그런 의미인가요? 미국의 일관된. 그러니까 이게 미국 대통령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이 온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 뭐 그것이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나오는 공동성명이든 기자회견이든 북한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얘기는 그냥 안녕? 이거 뭐 끝.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로 관심도 없고.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네. 예. 할 말도 없고, 우선순위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확히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국면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의 전략적 인내, 또 북한의 전략적 인내, 이게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양측에서 이제 어지간한 외교적인 시그널이 있지 않으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뭐 이런 어떤 이제 그 동기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략적 인내와 전략적 인내가 마주치는 상황이라면 뭐랄까요? 네. 북한이 흔히 얘기하는 도발 또는 무력 행동의 수위를 매우 높이거나 아니면 네. 뭐 미국에서 뭐 봉쇄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더 네. 견딜 수 없게 봉쇄를 하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계속 이렇게 그냥 안녕하고 말면 되는 건가요, 우리는? 그게 이제 유감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이제 좀 양자택일을 해라. 대화냐, 뭐 대결이냐. 네. 그렇죠. 대화냐 대결이냐 이런 어떤 양자택일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2019년 상반기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의 일련의 프로세스가 좀 황망하게 끝났다라고 하는 결론 이후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어떤 외교적인 메시지, 뭐 대미 미국이나 한국의 외교적인 메시지를 보내서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 하에 뭐 대화를 하자, 뭐 이런 쪽이 어떤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핵 능력을 강화하겠다. 군사적인 의미가 훨씬 더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바이든의 방한 기간에 뭐 북한에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도발이 없었다. 이런 부분들도 북한이 군사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했겠죠. 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건 뭐 코로나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자기들이 이번에 뭐 7차 핵실험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그 전술 핵무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의 소형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걸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겠죠. 정치적인 시간보다는 군사 기술적인 시간이 더 북한으로서는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좋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고 있는 거네요. 답답하게요. 네. 그렇죠. 예. 하여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방문으로 여러 가지 실리를 얻었다라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아까 정 소장님 말씀으로는 복잡한 숙제를 받아들이게 됐다 하는 어떤 측면에서 말씀 주신 건가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게 이제 한미 동맹이 기본적으로 이제 상호 방위주의 군사 동맹이지 않습니까? 네. 그 군사 동맹은 기본적으로 공동의 적을 기반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의 적은 이제 북한을 의미하는 건데,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히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은 그 잠재적이지만 중대한 공동의 적으로 중국을 삼는 경향이 이제 강해지고 있는 것이고. 주적이 이를테면 북한에서 중국으로 바뀌는 과정처럼 보인다 이런 건가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가치, 그죠? 뭐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이런 어떤 대결 구도로 상정하는 가치. 그 다음에 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어떤 경제, 기술 동맹 이런 부분까지 이제 확대를 되면서 미국은 일종의 그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기술 문제까지도 이걸 일체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포위와 압박을 강화해서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이기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우리나라가 너무 쉽게 편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그 과정에서
외교에는 공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동맹국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미국과 친해지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뭐 이렇게 삿대질을 하는 혹은 누군가한테 자꾸 이제 견제구를 날리는 이런 방식으로 갈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또 이게 치러야 되는 경제적 안보적 비용이 또 만만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큰 숙제는 안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방송국이 있는 곳이 명동인데 중국 당국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뭐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긴 하지만 그전에도 보면요. 명동을 찾아오는 중국 관광객의 수가 막 들락날락하거든요. 아마 전체주의적 국가의 면모가 있어서 그런데 그런 보복 같은 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이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뭐 쉽게 뭐 보복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단기적으로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큰 흐름, 전략적인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세계 전략,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게 전략적 경쟁자를 약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계속 무기 지원할 테니까 러시아하고 계속 싸워라. 그리고 그게 미국의 의도는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중국과의 어떤 전략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 이런 쪽의 접근보다는 상대방을 약화시킴으로써 미국의 우위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접근법을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쉽게 편승을 하게 되면 중국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반도를 그렇죠. 둘러싸고 한미일 또 북중러 이렇게 옛날 냉전식으로 반복될 가능성도 좀 있겠네요. 그때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더 위험할 수 있다. 더 위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어떤 중국 포위 전략에 이렇게 쉽게 편승을 하고 미국의 대중 전략의 핵심은 중국의 약화에 있다고 한다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응할 경우에 예를 들면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의 약화. 그러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뭐 경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 뭐 이런 쪽까지 이제 뻗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면밀한 검토, 토론이 두재한 상황에서 미국에 너무 쉽게 편승하고 있는 이런 기회들이 굉장히 우리 정옥식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님 말씀대로 참 앞으로 많은 숙제를 더 풀어가야 될 텐데 윤석열 정부에게 좋은 정책적 조언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정옥식 소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